청약영이 말한 잘 늙는 사람의 공통점.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불행해 보일까요?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말이 적어도 무게가 있고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 보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200년 전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미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 속에는 잘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사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잘 늙는 사람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기 때문이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걱정되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손주 교육 방식이 못마땅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마리아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살면 결국 자신만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한 60대 후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사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애를 어린이집에만 맡기면 어떡해? 내가 봐줄게라며 계속 제안했지만 며느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내 방식이 옳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거요. 그 후로 그분은 간섭을 줄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도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잘 늙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내 역할은 조언자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남의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잘 늙는 사람은 비교를 멈춥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괴로운 이유가 비교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이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 비교는 더 심해집니다. 옆집 노인은 자식들이 잘 산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친구는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누구는 건강하게 여행 다니는데 나는 왜 병원만 다닐까? 하지만 정약용이 보기에 이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조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운도 다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한 70대 초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누구는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은 내세울 게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상쾌함, 아내와 마주 앉아 먹는 저녁 식사, 손주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의 따뜻함. 이런 것들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행복이었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잘 늙는 사람은 욕심을 줄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불행이 대부분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젊을 때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제는 욕심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쌓아 올릴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고 내려놓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벌려 하고, 더 큰 인정을 받으려 하고, 더 많은 걸 자식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것도 못 해주면 어떻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런 욕심이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고요. 한 60대 후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걸 남겨주고 싶었고 자신이 쓸모없어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리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졌고 오히려 자식들이 걱정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는 아빠가 건강하게 계시는 게 더 좋아요. 그제야 그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린 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서였다는 거요. 욕심을 내려놓자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네 번째, 잘 늙는 사람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늙으면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인맥이 필요하고 사회생활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연락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 나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관계가 끊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을 지킬 뿐 채워주지 못한다고요. 한 60대 중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여기저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봉사 모임까지. 그런데 돌아오면 늘 피곤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나간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정말 편한 사람들만 만나기로요. 모임 횟수를 확 줄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진짜 편한 친구 두세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10번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만 남기십시오. 다섯 번째, 잘 늙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가 지나간 일에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후회, 원망, 미련이 현재를 짓누른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그 사람한테 그런 말 안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 속에 갇혀 버립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과거에 매달려봤자 고통만 커진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 70대 초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기억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책 읽고 손주와 놀아주고 단순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쌓아갔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을 망칠 이유가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당신의 삶이 떠오르셨나요? 나이가 든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던진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늙어가고 싶으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갈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내려놓고 편안하게 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